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라이크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세법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바로 보시죠. 자, 보유세 부담. 자녀의 아파트 판다면 3억 싸게 줘도 증여세 없죠.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집 한 채 더 생겨 보유세 부담 느낀 50대. 6월 1일 이후로 재산세, 종부세, 이 보유세 부담이 나오는데 특히나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율이 최대 3에서 6%로 증가가 될 수 있죠.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보유세 부분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된 것이고, 또 뭐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커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쨌든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증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내용이 오늘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12억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9억까지는 정상 거래로 본다. 이게 뭐냐면 상증세법에 의해서 3억 또는 30% 중에서 작은 금액까지가 이제 증여세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제 12억짜리 주택을 5억을 싸게 해서 7억에 넘기게 되면은 3억을 제외한 2억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게 되는 부분인 것이죠. 하지만 이제 반대로 매도자인 부모 같은 경우에는 7억에 넘겼다고 해서 양도세 계산을 할 때 양도 가액이 7억이 아니라 12억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께서 활용을 했으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특히나 2주택 이상인 분이 만약에 증여를 했었을 때, 그리고 다주택자인 분이 양수를 받을 때는 또 뭐 있죠?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 3억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2%까지 물 수도 있기 때문에 받는 분도 1주택인 경우를 잘 따지셔야지 과세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 씨는 지난해 10월 현재 거주하는 집 외에 서울에 주택 하나를 더 구입했다. 자, 지난해 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지만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어서 주택을 계속 보유할지 고민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처분할 계획도 세웠지만 두 주택 모두 향후 개발 호재가 있어서 매매가 꺼려지는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저가로 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모와 자식 간에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소득이 적은 자녀에게 낮은 가격에 팔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궁금하던 찰나에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이 이 기사 내용이네요. 부모 자식 간 부동산 거래 시 세법상 문제는 증여로 추정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하지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맞다면 양도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 양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증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 시 자녀가 내야 하는 세금은, 자녀가 여기서 내야 하는 세금이 뭐가 있죠? 증여세, 그리고 증여 취득세,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하셔야 되고, 부모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제가 처음에 언급해드린 대로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시가 12억짜리 주택을 9억에 구입한다고 하면은 일반인 사이에서는 이런 거래가 거의 발생하지 않죠. 왜냐면 12억짜리인데 9억에 남한테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3억 원을 증여받고 9억 원을 본인이 지출해 12억짜리 주택을 구매한 것과 동일하다. 왜냐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해서 3억과 30% 중에서 낮은 금액은 정당한 거래로 인정한다고 상증세법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12억에 30%로 하면 3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3억까지만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고 9억 원을 가지고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네요. 시가의 30% 기준으로 최대 3억까지는 저가로 팔아도 정상적인 거래로 간주. 그래서 만약에 이제 7억 원에 구매를 한다면 5억을 싸게 팔았잖아요. 하지만 3억까지는 공제해주기 때문에 2억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은 굉장히 증여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부모가 부담하는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모가 12억짜리 주택을 5억에 취득을 했고 양도 차익이 7억이 발생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고가주택 1주택인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9억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9억 초과하는 부분, 3억에 대한 양도 차익이 1억 7,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계산하는 식이 있는데
있는데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좀 복잡하니까 대략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도차익 중에서 80%를 공제받을 수 있는데 1억 7,500만 원에 대한 80%가 1억 4천만 원이죠. 그래서 1억 4천만 원을 빼면 3,50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12억에 대한 5억을 공제하고 취득가액을 공제하고 2주택 이상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안 돼서 그대로 7억 그대로 바로 양도차익이 계산이 되고 장기보유 특별 공제 못 받고 양도소득 금액이 7억으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0만 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라 7억 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이 차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기본공제는 똑같이 적용되고 그래서 과세 표준이 나오면 3,250만 원 그리고 여기는 6억 9,750만 원에 대한 거기다가 양도세율이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5%만 적용되는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2주택 중과 플러스 10%인 42%에다가 10% 중과해서 52%가 되는 거죠. 6월 1일 이후로는 플러스 20%가 되니까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379만 5천 원만 내도 되는 것을 3억 2,730만 원을 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이 되죠.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여를 할 때나 양도를 할 때는 또 많이 보시는 부담부 증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양도세 차액 계산에 이러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담하는 증여취득세라든지 증여세에다가 이런 양도세까지 총 계산을 했었을 때 자녀에게 증여하는 게 이득인지 아니면 그냥 거래를 통해서 양도 차익을 거둬들이는 게 나은지 그런 부분들을 구분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사에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했던 게 뭐가 있죠? 만약에 12억짜리 집을 자녀가 9억에 매수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9억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12억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점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나는 자녀에게 9억에 줬다. 그래서 요거를 9억으로 계산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12억으로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5% 차감한 금액인데 뭐 사실상 그냥 12억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양도세 측면에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든지 1세대 1주택인 분들이 이용을 해야지 된다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취득세율 측면에 있어서도 자녀가 만약에 취득을 할 때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증여취득세율이 3.5%이지만 3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12% 취득세까지도 부담이 클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양도를 통해 절세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세법상 양도소득세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특별한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9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랫동안 보유한 주택이라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도 이야기해주네요. 1가구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 별도 가구인 자녀가 저가 양도 시 증여세, 절세 혜택뿐만 아니라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보유에 따른 보유세와 양도세 절세도 가능하다는 점.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여세, 절세는 자녀 측면이고 2주택 보유하는 거에 있어서 보유세와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 입장에서 줄일 수 있다는 부분. 자녀에게는 주택을 마련을 해서 자기 주택에 대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부모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구하든 새로운 집을 다시 매수를 하든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각각의 1주택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어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거와 관련해서는 또 뭐가 있죠?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어쨌든 세입자를 안고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증여를 할 때도 양도세를 부담하는 부모 입장에서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또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라든지 그냥 이러한 증여 같은 경우도 항상 양도세 부분에서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3억까지 정상적인 거래라고 하였는데 만약에 성인 자녀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 3억 5천까지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증여 그리고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용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씩 다시 되돌아보면서 보시고 증여세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